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 정몽주와 정도전. 정몽주와 정도전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당대 최고학자인 이세계 문화로서 성리학을 추종했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친원 세력에 반대하는 한편 명에 대한 사대 관계를 중시했으며 권문세족의 부패에 탄식하며 사회혁신을 갈망했던 당대의 대표적인 신진 사대부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만 55세 나이로 이방원에게 살해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하지만 사후 이 둘의 평가는 사뭇 달라진다. 정몽주의 경우 온건적 개혁을 주장하며 어찌 보면 기득권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졌던 정치가였지만 그는 끝까지 충절을 잃지 않은 올고는 충신이라 하여 태종 이후 줄곧 충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추모된다. 심지어 지금까지. 하지만 정도전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으로서 주도적으로 조선왕조를 설계했고 유교적 이상주의와 민본주의로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던 인물이었지만 사후 그의 업적은 철저히 격화되고 무시되며 왜곡되어 실록에서는 그를 간신이자 비굴한 인물로 묘사한다. 즉 조선 개국에 그토록 반대하던 정몽주는 후세의 충신으로 남았고 조선 개국의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정도전은 간신으로 남고 말았던 것이다. 신하의 충절을 욕하지 말라. 태종 12년인 1412년 5월의 일이다. 고려조 때 사원장령이라는 관직에 있던 석연이라는 자가 이런 내용의 시를 지어 관아에 붙잡혔다. 고려조의 왕업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못내 한탄스럽다. 그리고 곧 이 사실은 태종에게까지 보고되었다. 그런데 태종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고려의 신하가 고려를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냥 내버려 두거라. 하지만 대신들은 이를 재차 거론했다. 하오나 전하. 이번에도 태종은 같은 반응이었다. 어허, 석연의 시에 대해서는 따질 것이 없대도. 대사원 유정헌이 막아섰다. 전하, 신들은 따져봐야 하겠나이다. 하지만 태종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고려 신하가 고려를 추모하는 건 오히려 장한 일이 아닌가. 그러자 이번에는 사간 이육이 나섰다. 고려의 신하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선의 백성이 아니옵니까?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하옵나이다. 됐다. 그놈이 나를 임금으로 모시지 않겠다는데 낸들 무슨 수로 막아? 그래도 석연의 시는 고려를 추모하는 내용이 아니나이까. 그놈이 고려 때는 관직에 있다가 지금은 백수니깐 신세한탄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결국 석연의 추모시 사건은 불문에 붙여진다. 왜 그랬을까? 왜 태종은 정몽주는 충신으로 미화하며 정도전은 간신으로 비하했을까?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이미 조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태종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겠는가? 첫째, 충성을 다하는 신하. 둘째, 역성혁명이나 꾀하는 신하. 당연히 1번이다. 때문에 정몽주를 그토록 띄워주고 석연의 시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도전은 대차게 깠다. 다 이런 꼼수 때문이다. 최종 승리자 하륜. 드라마 정도전을 보면 이인임의 조카 사위인 하륜이 나온다. 그 역시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이세계 문화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내직을 거친 인재였다.
하지만 드라마 내용처럼 이인임의 딸랑이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정몽주와 같은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일원이었고, 그 때문에 정도전의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워낙 재주도 있고 출세욕 또한 강했던 인물이었던지라 곧 이성계를 추종하게 된다. 하지만 역시 걸림돌은 정도전이었다. 조선이 개국되고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옮기기 위해 신하들과 회의를 열었다. 계룡산으로 천도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륜, 거기는 풍수 지리적으로 터가 안 좋나이다. 무엇보다 큰 강이 주변에 없어 수운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나이다. 그보다 무학일대로 천도를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러자 정도전이 나서서 하륜의 의견을 대차게 깠다. 어디서 그런 요망한 술수를 쓰는 거임? 전하, 이런 자의 말에 현혹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개무시를 당했던 하륜이었고,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종로 일대에 수도 한양이 세워진다. 당시는 정도전이 최고 실세였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하륜은 한편으로 와신상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 정도전 두고 보자. 그래서 그는 이방원에게 접촉했다. 그리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다. 이때 정도전은 이방원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이후 이방원의 킹메이커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하륜은 태종 즉위 이후에는 재상의 지위까지 올라 정치, 경제, 군제, 행정, 사법 등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주도한다. 그는 실록 편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실록에는 보란듯이 정도전이 간신이라 묘사되어 있다. 결국 이런 걸 보면 최종 승리자는 정몽주도 정도전도 아닌 하륜일지도 모른다. 태종의 왕권 강화.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던 이유는 이렇다. 정도전은 강력한 신권 정치를 추구했던 인물이었고, 이성계에게 바람을 넣어 후처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도록 꼬드겼다. 임금이 약해야 사대부 중심이 되는 나라가 가능해짐. 하지만 당연히 이런 사실을 이방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안와 첫째 형 둘째 형도 아니고 11살짜리 이복 동생이 세자라니. 이방과 아버님의 뜻이 그러한데 어찌하겠는가? 정몽주, 내가 이러려고 조선의 개국을 위해 정몽주를 죽였는가? 형님 안되겠소. 내가 싹 다 엎어버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이방석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세력들을 일거에 소탕해버리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형제의 난이다. 그러면서 이방원은 자연스레 왕권 강화를 추구한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왕권을 탐냈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재위 초반부터 양위 소동을 벌이는 등 재위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양위 파동을 일으켰고, 결국은 충녕대군에게 양위를 하고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앉는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도처에 신권 정치를 하겠다며 설치는 놈들 투성이인데 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확실한 기반을 닦아줘야만. 훗날 아들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즉, 태종은 개인적인 왕권 강화보다 왕실 강화에 더 집착했던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런 태종의 헌신이 있었기에 세종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문치주의 정책을 펼 수 있었고, 한글 창제 등 문화사업에 전력을 다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태종 이방원을 명군으로 추켜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